그날 사람들은 한 노인을 아주 쉽게 판단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 아침이었어요. 좁은 골목 끝에서 허름한 점퍼 차림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젖어 있었고 모자는 해져 있었죠. 하지만 걸음에는 망설임보다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간판 하나를 바라봤어요. 성공부동산. 새 간판이 번쩍이고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밀었습니다. 문 안쪽은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으로 가득했어요. 반듯한 정장 차림의 젊은 직원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빠르게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전세 하나 보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카운터 뒤쪽에 앉은 직원이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나레이션이 잔잔히 이어집니다. 노인의 옷깃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손에는 오래된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한쪽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는 괜히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알아본다는 설렘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이내 차가운 공기에 덮였습니다. 옆자리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또 이상한 사람 왔어요. 노인은 그 말을 들은 듯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한쪽 구석 의자에 잠시 앉아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문을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바람이 밀려와 문을 흔들었죠.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는 뒤돌아봤습니다. 따뜻한 불빛 속에 있는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노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게 숨을 내쉬며 골목길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어딘가 결심에 찬 듯 했어요. 눈발이 다시 거세게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세상은 한 노인의 품격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문이 닫히자 사무실 안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조금 전 노인을 향했던 냉소의 연장이었습니다. 카운터 뒤쪽 직원 하나가 의자를 닦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꼭 오시는 걸까? 그녀의 말에 다른 직원이 피식 웃었어요. 보증금도 없을 것 같던데요. 그냥 구경하러 오신 거겠죠. 목소리에는 피로보다도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점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컴퓨터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늘 계약 건수가 중요한 날이라 노인의 존재가 귀찮았던 겁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음 고객 준비해요. 짧은 지시 한마디가 공기를 단단하게 얼렸습니다. 밖에서는 아직 노인이 골목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본 수지는 잠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젊은 직원 중 유일하게 조용하던 그녀는 노인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불편함을 느꼈죠.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모자를 고쳐 쓰고 허리를 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송이가 어깨에 내려앉아 녹았고 그의 발자국이 골목에 길게 이어졌어요. 사무실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아까 그분 진짜 웃겼어요. 그러게.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봐. 그들의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공기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간판이 흔들렸습니다. 성공부동산이라는 글자가 삐뚤어지게 매달려 있었어요. 아무도 그걸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뒤 사무실 안에는 미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수지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 커다란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요. 늦은 밤 낡은 원룸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노인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전기난로의 붉은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덮고 있었죠. 그가 벗어놓은 점퍼에는 눈이 녹아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오래된 수첩과 볼펜, 그리고 낡은 부동산 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날의 일을 적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줄 한 줄마다 감정이 묻어 있었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세상 참 서글프구나. 그는 잠시 펜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작은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여러 장의 등기 서류와 계약 문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서류들 위에는 빌딩, 타워 같은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노인은 그 중 한 장을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성공부동산 로 12. 그 주소를 본 순간 그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단축번호 3번을 눌렀죠. 예, 나예요. 내일 오전 중으로 그 건물 매입 절차 진행해 주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밀려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거리의 불빛이 눈송이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난은 부끄럽지 않지만 마음이 가난한 건 참 서글픈 일이죠. 그는 창문을 닫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등기 서류를 깔끔히 정리해 가방에 넣었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조금 펴졌고 표정엔 단단한 결심이 자리했습니다. 눈발이 창문을 스치며 흩날렸습니다. 그의 결심은 바람보다도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이른 아침 골목길은 아직 눈이 채 녹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소 안에서는 커피 향이 퍼졌고 직원들은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오늘은 큰 계약이 있다며 들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어제의 일을 벌써 잊은 듯 보였어요. 문득 창밖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사무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윤 팀장은 잠시 고개를 들어 차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차였지만 별다른 관심은 두지 않았죠. 그러나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변호사가 먼저 내렸고 그 뒤를 따라 어제의 노인이 내렸습니다. 노인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코트, 반듯한 구두, 그리고 품격이 느껴지는 차분한 표정.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문종이 울리자 사무소 안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죠. 변호사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어제 무시당했던 그 노인이 오늘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냉소도 없었습니다. 대신 차분한 위엄과 냉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윤 팀장은 갑작스러운 분위기에 당황하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카운터 앞에 멈춰서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이 탁자 위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울렸습니다. 바깥에서는 아직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소 안의 공기는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누군가는 그때 이미 느꼈을 겁니다. 오늘 이 부동산의 주인은 더 이상 윤 팀장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노인의 뒤에 서 있던 변호사가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계약서 뭉치와 인감 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직원들은 숨을 죽였고 사무실 안은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건물 매입 계약건으로 왔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윤 팀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그 건물은 아직 매물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변호사는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가 완료된 계약서였죠. 윤 팀장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가 계약서를 받자 가장 위에 찍힌 붉은 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표 한영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내쫓았던 그 노인 그가 바로 한영수 회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웃음소리와 비아냥이 모두 떠올랐죠.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그의 얼굴엔 감정이 거의 없었지만 그 무표정 속에는 깊은 단념과 오래된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 팀장은 땀을 닦으며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어제는 미처 몰라서.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사무실 안의 온도가 내려간 듯 했습니다. 사람은요, 몰랐다 해도 상처는 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마지막 서류를 건넸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확인서였습니다. 성공부동산 건물 전체 소유자 한영수. 윤 팀장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에서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창밖에서는 햇살이 흰 눈 위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그 눈부신 빛이 사무실 안을 스쳤고 모두의 얼굴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 팀장은 서류를 붙잡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어제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당황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만 남았죠.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모니터만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노인은 묵묵히 사무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고객은 실례입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례라, 그건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 말은 꾸짖음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윤 팀장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커피라도. 괜찮습니다. 노인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사무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직원 하나가 몰래 눈을 닦았습니다. 수지는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서 있었죠. 그녀만이 노인의 표정을 조금은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인은 카운터 위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 거절당하던 순간, 들리던 웃음소리 모두 그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그 자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윤 팀장은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제설차가 지나가며 눈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빛이 들어와 사무실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 선 사람들의 얼굴엔 하나같이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때 노인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수진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눈, 그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가르치는 거예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수지는 그 말을 오래 잊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성공 부동산 간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한영수재단 공익센터. 그날 건물 앞을 지나던 이웃들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동산이 문 닫았대. 새로 들어온 주인이 대단한 사람이라더라.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건물 내부는 완전히 새로 단장되었습니다. 노후한 벽지는 사라지고 따뜻한 조명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자리했어요. 이전의 차가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회의실 대신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상담실이 생겼고 1층에는 작은 쉼터가 마련되었습니다. 노인은 개소식 날 조용히 건물 앞에 섰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하얀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번쩍였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돈으로 사람을 재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따뜻한 문턱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쪽에서 조용히 서 있던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해고된 윤 팀장이 이 모습을 보고 있을까 문득 궁금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노인은 혼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았던 부동산 카운터 자리에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죠. 그의 눈에는 과거의 그림자 대신 새로 태어난 공간의 온기가 비쳤습니다. 창밖엔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던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무시받고 견뎌온 그의 마음속 상처가 비로소 조금은 아물어가는 듯했죠.